지식을 나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모든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는 망한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그럼 그 망한 지역에서 경매를 받아갖고 수익을 냈었던 이런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원금 포함해서 1억 원을 만들기,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갖고 원금 포함해서 9천만 원의 수익을 올려갖고 이 원금까지 합쳐서 1억 정도를 만드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은 2013 타경 12,712 1번 물건이 되는데, 요거를 사건 번호라고 하고 요 옆에 1번을 물건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 물건 번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1가 89-113 다세대 주택 1층 102호 이렇게 되는데, 다세대 주택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주택이 아니라 이거는 업무용으로 지어진 겁니다. 업무용으로 지어졌는데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용산에서 많이 유행했던 소위 얘기하는 지분 쪼개기를 한 물건입니다. 즉 지분 쪼개기는 나중에 이제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은 토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토지에는 단독주택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은 이 딱지가 한 장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업무용을 짓는 겁니다. 그린생활시설을 짓게 되는데, 그린생활시설을 짓게 되면 이제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됩니다. 구분 소유가 인정이 돼서 6개를 지면은 나중에 이제 딱지가 6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딱지가 하나 나오는 거하고 6개가 나오는 거하고 이 가격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이렇게 이제 지분 쪼개기가 많이 성행을 하게 되고, 이게 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는 이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던 이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에 이렇게 이제 지분 쪼개기 한 물건이 한 1,000세대 정도가 있답니다.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 대지권 14.7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이 19.75제곱미터, 그러니까 5.974평. 이게 이제 전용 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용 면적으로 나오니까 전용 면적 6평이면은 한 사람이 살기에는 딱 알맞은 이런 원룸이 되는 겁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 개시결정 2013년 6월 20일 이렇게 되는데, 용산이 한참 개발 계획이 짜여졌다가 2009년도에 용산 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용산 참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이 바뀌면서 용산이 상당히 침체기를 걷게 됩니다. 그 침체기 때 나온 이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명은 임의경매, 감정가는 1억 1,800, 최저가는 51%까지 떨어져서 6,041만 6천 원, 보증금은 10%, 여기 20%는 잘못된 거고 10%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입찰을 하게 되는데, 1차에 유찰이 되고 2차도 유찰되고 3차도 유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에 2014년 4월 8일에 최저 매각 가격은 6,041만 6천 원입니다. 이거를 이제 입찰을 해갖고 2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갖고 6,261만 6천 원, 53%의 경락을 받게 됩니다. 53%의 경락을 받게 되는데, 보통 주택인 경우에는 50% 정도의 낙찰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자체가 용산이 아주 침체됐던 이 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최고가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떨어진 이런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경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50% 떨어진 이 가격이기 때문에 최고가에 비해서는 이게 4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되고 배당이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매를 받아갖고 요거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역은 여기가 숙대 입구역 4호선 지하철역이고 이쪽이 서울역이 있게 됩니다. 서울역하고 숙대 입구역하고 중간쯤 쭉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경사가 가파르게 되고 이쪽이 만리동 고개가 있게 됩니다. 만리동 고개가 있게 되고, 요게 이제 이 산으로 따지면은 산 정상이 되는 겁니다. 산 정상이 되고 이쪽으로도 경사가 되고 이쪽으로도 경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 때는 숙대 입구역에서 그 간월지하차도 여기를 거쳐 갖고 쭉 가게 되면은 요쯤이 이제 그 숙명여대대학교 정문입니다. 정문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을 가게 되는데 처음 갈 때는 상당히 멀어 보였지만은 제가 이거를 경매를 받기 위해서 여기를 한 10번 정도를 갔는데 이 10번 정도를 가다 보니까는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게 되고 이게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거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도 이 최근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 되고 특히 이제 유방건 충무를 그 경매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날림 공사를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새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은 다행히 물이 새지는 않고 수리할 부분은 별도로 없었던 이런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내부를 보면은 이제 그 한 사람이 자취하기는 아주 알맞은 이런 이 크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경매를 받게 되는데 낙찰가는 6,261만 6천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위반 건물 공사비, 즉 이거는 이제 근생이기 때문에 근생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위반 건축물로 그 보유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법으로 바꾸는데 이 합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 근생과 즉 업무용과 주거용의 차이점은 바로 싱크대가 있게 됩니다. 싱크대가 있으면은 주거용이고 싱크대가 없으면은 이거는 업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크대를 빼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용산구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용산구청에서는 실사를 와갖고 싱크대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 업무용 근생으로 합법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합법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싱크대를 갖다 놓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7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이 공사를 전문으로 해주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등 공사비, 청소비 이렇게 해서 이제 91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비용이 3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공사비가 91만 원 정도, 요걸 다 더하면은 6,676만 8천 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5천만 원을 융자를 받게 되는데 4.6%의 그 융자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 융자를 이 받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에 따라서 이제 이 융자를 받는 금액이 틀려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80%를 받으면서도 이 이자는 비교적 저렴한 상태로 융자를 받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에 임대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융자금 5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500만 원하고 여기 총 소요 비용에서 이 비용을 빼니까 이 금액을 빼니까 실투자금은 1,176만 8천 원 이렇게 이제 투자가 됩니다. 또한 월 45만 원씩 임대를 놓고 12개월 임대를 놓고 여기서 5천만 원 융자 받은 거에 대한 4.6% 이자를 빼면은 1년에 31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1,100만 원을 투자해 갖고 1년에 310만 원의 수익을 올리니까는 투자 수익은 26.34%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의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계속 보유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용산이 뜰 때까지 보유를 하는 겁니다. 용산이 뜰 때까지 보유를 하는데 최근에 용산이 조금 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되는데 2018년 10월 30일에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12월 18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거래 가격은 1억 4,300만 원. 1억 4,300만 원에 이 매도를 하니까 이제 투자 수익을 계산해 보면은 매도 가격이 1억 4,300이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 1,200 이렇게 되는데 이 기타 수입은 이 임대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10만 원씩 수익이 났으니까는 이 4년 정도를 보유했으니까는 1,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고 그래서 총 수입은 1억 5,500만 원. 매입 비용은 아까 총 비용 다 더해 갖고 6,676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억 5천에서 요거를 빼면은
8,823만 2천 원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실투자금은 1,176만 8천 원 투자해 갖고 8,8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니까는 투자 수익은 750% 정도가 되고, 또한 이 투자 수익하고 여기 그 실투자금 원금까지 합치면 한 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4년 만에 1억을 만든다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다시 똑같은 입장에서 투자라면 4년 후에 똑같은 비율로 투자한다면 1억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한 8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작은 돈으로 투자를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에 1,000만 원이 10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매는 망한 지역에서 투자를 했을 때 이 지역이 뜨면은 그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경매는 망한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이 망한 지역에서 경매를 받아갖고 수익을 올리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